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하지만 알아두면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될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잦은 식사가 혈당과 췌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3끼 챙겨 먹어야 한다. 소식을 자주 해야 건강하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습관 상식이 최근 과학적으로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식이 어떻게 우리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왜 세계적인 건강 전문가들이 식사 패턴을 바꾸라고 권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정상적인 혈당 수치는 공복 시 70에서 100mg 딜리시터, 식후 2시간 이내에도 140mg 딜리시터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을수록, 특히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췌장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일반적인 식사를 한 경우와 동일한 칼로리를 6번에 나눠서 먹은 경우의 혈당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식을 자주 한 사람의 혈당은 하루 종일 요동치며 췌장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첫째,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데 계속해서 과도하게 일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쉴 틈 없이 계속 달리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결국 엔진이 과열되고 망가지듯 베타세포도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존재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마치 너무 자주 듣는 경고음에 귀가 무뎌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횟수를 줄이고 식사 간격을 늘린 사람들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그룹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췌장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 특히 잦은 식사와 간식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장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잠깐씩 쉬고 뇌도 수면을 통해 회복합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이 제대로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 자가포식 오토파지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세포가 자신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둘, 베타세포의 회복과 재생이 촉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2-16시간의 공복 상태는 췌장 베타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지 않는 시간이 있으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질 기회를 갖게 됩니다. 췌장 휴식의 3가지 이점 그래픽 마이너스 성우 읽지 않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의 췌장 베타세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제한적이지만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 능력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공복 상태라는 것이죠. 이는 진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현대인처럼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몸이 공복 상태에 적응해야 했고, 이때 췌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가 회복 모드로 전환되었던 것이죠. 제가 임상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소식을 자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식사 간격을 늘리고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식습관 변화만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4%에서 5.7%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루 2-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배고프지 않은데 시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 식사 사이에 최소 4-5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이 시간 동안은 물, 무가당 차 외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저녁 식사는 가능한 일찍 하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아침 6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서킷 리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생체 시계과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저녁 7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22% 더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넷, 식사할 때는 단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간식이 꼭 필요하다면 견과류나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소량의 견과류약 10-15개의 아몬드를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약 30% 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위 배출을 늦추고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5가지 리스트 마이너스 성우 읽지 않음. 이런 식습관 변화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먹는 습관이 있던 분들은 배고픔을 참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3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실제로는 3가지 다른 신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배고픔은 몸이 영양소를 필요로 할 때 나타납니다. 둘째, 습관적 배고픔은 특정 시간에 항상 먹어왔기 때문에 느끼는 조건화된 반응입니다. 셋째, 감정적 배고픔은 스트레스, 지루함, 슬픔 등의 감정에서 오는 허기입니다. 습관적 배고픔은 약 10에서 15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시 딴 일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식사 간격을 늘리고 나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오후에 졸음이 줄어들며 체중 관리도 더 쉬워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잠깐만요. 그럼 운동 전후에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나요? 아침을 걸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아침을 걸으면 뇌 활동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건 개인차가 큽니다.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식품 회사들의 마케팅에서 많이 강조된 부분이기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만약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까지 충분한 공복 시간을 가졌다면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늦게 먹었다면 아침을 조금 늦추거나 가볍게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전날 저녁 식사가 탄수화물 위주였다면 아침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운동 전후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과 식사 타이밍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고강도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강도 유산소 운동의 걷기, 가벼운 조깅의 경우 공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30에서 4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하루 종일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기증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운동 전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임산부나 어린이도 이런 식습관을 따라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 성인,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는 성인에게 적합한 내용입니다.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질문 4. 간헐적 단식과 이 내용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간헐적 단식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췌장에게 휴식 주기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대 8 방식 하루 16시간은 공복, 8시간 내에 식사이나 5대 2 방식 일주일에 5일은 정상 식사, 2일은 칼로리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간헐적 단식 완전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잦은 식사는 혈당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췌장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며 적절한 공복 시간은 췌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하루 두세 끼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식사 간격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주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상식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췌장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식품과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함께해요.